네, 오늘의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기야디야차, 물 들어온다 노져라. 조선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조선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무슨 코멘트를 해야 될지도 이제는 모르겠는 네.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이 필요해 한마디에 맞아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도 이제는 수혜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우선은 그 대선 이전부터도 어떠한 대선 결과가 어떻든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섹터들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사실 거기서 뭐 조선주도 언급이 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사실 주목을 이례적이라고, 받지는, 예, 네.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 섹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런 의심은 누구도 하진 않았지만 슈퍼사이클이다라는 그런 호재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인의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조선주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오늘의 이런 큰 조정은 사실은 뭐 끝났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사실 지금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 만큼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국내 시장을 다루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마음도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뭐 투자자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 뭐 이런 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조정이 오히려 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도 수혜를 받고 있죠. 오히려 어쨌든 트럼프가 괜히 이야기한 건 아닐 네. 테니까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조선주의 전반적인 흔들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을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외국인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네. 요 한 6일부터. 근데 그 와중에 운수 장비 업종 2,300억 원 담아갔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조선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는 와중에 반도체를 뒤로 하고 이제 조선 뭐 방산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데, 조선주의 그 강세가 대단합니다. 뭐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사실 상위에 있는데 그 뭐 순매수적으로 따지면 거의 뭐 조 단위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국내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조선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 신뢰는 다시금 이제 잃지 않았다, 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만 하더라도 정말 거의 뭐 9천억 원대 9천억 원대의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는 또 수급이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사실은 이 조선업종에서도 이런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수혜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조선업을 콕 찍어서 말한 사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트럼프 당선인도 이제 미국이 정말 최고인데 우리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 뒤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네. 사실 조선업종 자체가 조금은 좀 뒤쪽에 좀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한국의 그 조선력을 좀 빌려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세계 최고로 일어나야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우리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했을 때도 중국이 조금 저가 매수로 좀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중 갈등 때문이라도 한국이 좀 반사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또 아예 대놓고 이제 한국 조선업과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선 부분에서도 있지만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연결되면은 사실 국방, 이 방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수한 부분도 또 볼 수 있잖아요. 해군에 대한 그런 뭐 MRO 사업에 대해서 뭐 이번에 하나오션은 2번째 수주도 같이 얻어냈고,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수주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재료에 얹어서 이제 그런 뭐 MRO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산 쪽으로의 같이 여러 호재거리들이 겹쳐서 계속 단을 쌓아가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좀 앞으로 사실 주가도 굉장히 올 초부터 쭉 올라와 있지만 지금의 고점이 저는 고점이 아닐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급 말씀을 해주셔서 삼성중공업 수급창을 열어봤더니 11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이 네. 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에서 이런 종목을 산다? 분명히 유의미한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반사수에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트럼프가 이거 그냥 돌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지금 중국에서 많은 이 수주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비중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형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가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을 또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 이제 대형선 또 초대형선까지 한국의 기술력은 그 누구도 뭐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선박에 대한 건조는 한국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최고에게 맡기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국과의 아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중국 그 신조선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신조선가가 사실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됨으로써 어쩌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기 침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상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욱더 반대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뭐 9천만 달러, 뭐 8천만 달러 이 선에서 사실 움직였지만 이번에 그 격차가 1억 2,900 정도까지 좀 뛰어 있기 때문에 정말 최초로 이렇게 가격이 벌어진 건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LNG선 같은 경우에 계속 가격이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뭐 중국 조선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좀 올라가야 좀 어느 정도 경쟁이 된다라고 싶은데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K조선에는 좀 더욱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신조선가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 한 뭐 3년, 2, 3년 정도 이 정도에는 아무래도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는 그 조선가 자체도 신조선가 자체도 사실 꺾이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선사의 우리나라 조선 업계에 조금 더 호황이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신조선가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분명히 수익성 지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의심이 드는 건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조선도 조선인데 함정 쪽이란 말이죠. 네. 그럼 함정만 하는 종목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함정에 대해 함정만 하는 부분도 사실 이번에 함정이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함정은 사실은 앞으로 저는 더 강하게 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트럼프 2기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면은 나는 이제 정말 그 석유 이쪽이냐 이제 이런 화석 쪽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할 텐데 화석 연료로 인해서는 이제 LNG 쪽으로의 계속 증가가 수요와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대형 고부가가치 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저는 그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함정에 대한 부분들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해소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 이 MRO 사업 부분에 관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이쪽이 좀 강할 것이다. 하지만 함정 쪽만 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주 잔고라는 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바로 이 데이터적으로 드러나진 않을 것이지만 왜냐면 인도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시간 좀 걸리죠. 걸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데이터로 찍히는 거는 이미 인도를 해서 돈을 받고 결제가 되어야 데이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은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런 슈퍼사이클 호황에 이어서 흐름에 이어서 저는 계속 같은 흐름을 좀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조금 더 그래도 강한 섹터는 아무래도 함정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할 것이다. 하지만 함정만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로의 회귀를 이야기한단 네. 말이죠. 그럼 LNG 선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고 그럼 함정만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맞다. 수주 잔고 우리 27년, 28년까지 네. 다 차 있지라는 걸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이 수익성이 좋은 고부가 가치 친환경선에 거기에 뉴스까지 붙어준다면 충분히 밀리지 않을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고는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런 장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네. 흔들릴 때 조선주에 대한 전략과 접근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어떤 지표를 보면 좋을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섹터만 우리가 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주가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료는 죽지 않았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나 이제 뭐 MRO 같은 부분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수주도 받았고 이제 내년에는 HD 현대중공업까지도 이 수주 경쟁에 뛰어든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네 둘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 둘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 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된다면 더 다른 나라들까지 커질 가능성도 있고 이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좀 커질 전망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거의 뭐 한 약 78조 원 규모라고 본다면 한 2029년에는 88조 원 규모까지 좀 성장을 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무려 20조가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마 미국의 그런 흐름들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시장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섹터는 그럼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흐름은 보면 오늘 조선주 거의 뭐 급락을 할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전략이 최근에는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탄탄한 종목 위주로 지금 조선주가 가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도 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선 기자재는 조선 업종이 먼저 가야 그 큰 종목이 먼저 가야 뒤에 따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금 작은 종목은 아직은 관망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단기 공략 지금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조금 빠지는 거 좀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전략까지도 저는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주 사실 오늘의 이런 하락 급락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참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다 좋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미포나 뭐 이런 현대중공업 자회사들이 굉장히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위치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들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목표가 20만 원, 21만 원 선까지 저는 잡아봐도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탑픽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대형주가 가야 조선 기자재단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반대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자재단에 있는 건 발주를 해서 가져와야 배를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적이 먼저 찍힐 거고 그러면은 기자재단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엔진 하는 것들은 엔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도 앵커님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수익성에서 봤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조선 기자재보다는 조선 업종이 조금 더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탄력성 있게 움직이면 위로 올라갈 땐 쏘아 움직이지만 또 네. 아래로 떨어질 때는 그만큼 하락을 크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조선 기자재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 지금은 단기적인 전략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 사실 중소형주만 들고 있기에는 불안한 네. 부분이 있을 수 있죠.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